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21단원에서 뒷부분, 남아있는 부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1.5에서는 이렇게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US 달러라는 통화,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유로라는 두 가지 통화, 이렇게 섞여서 두 가지 통화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90만 유로의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 예상이 되면 이것을 첫 번째 방법으로 유로 현금 흐름을 모두 본사 통화인 달러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MPB를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외국 통화 접근법이라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MPB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자국 통화 접근법으로 MPB를 계산을 하는 방법은 미래의 환율을 우선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UIP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미래의 기대 환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환율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달러로 바꿔놓은 현금 흐름을 요 이자율 10%를 써가지고 MPB를 다 계산을 해보면 0.300만 달러라는 MPB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외국 통화 접근법으로 MPB를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우선 두 나라의 이자율 차이 7%와 5%의 차이는 2%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요구되는 할인율인 10%에 방금 구한 2%를 더해서 MPB 계산을 할 때 총 12%라는 이자율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 기준으로 MPB를 계산을 하면 0.1600만 유로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을 다시 달러로 바꾸게 된다면 현물 환율 S0를 이용해서 0.300만 US 달러를 MPB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하든 두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하든 값은 동일하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첫 번째 방법으로 MPB를 계산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으로 MPB 계산하는 방법이 각각 어떤 순서,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21.5에서 부수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 글로벌 금융시장 아니면 이제 국제 어떤 관계가 자유롭다라고 해도 이렇게 자기업에서 모기업으로 보낼 수 없는 현금 흐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또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문제가 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와 같이 지금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산이 거기 지금 동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보낼 수 없는 현금 흐름, 이렇게 차단된 자금이 있기도 한다라는 것을 부수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6에서 우리는 환율 위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무래도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변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는 위험이 환율 위험이 되겠습니다. 이 환율 위험에는 단기 위험 노출과 장기 위험 노출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기 위험 노출은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매처에서 10,000통의 파스타를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한 통당 6달러로 판매를 한다. 그런데 사들이는 비용이 한 통당 8.4 유로다. 그리고 현재의 환율은 1달러당 1.50 유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1달러당 1.50 유로일 때는 이익이 4,000달러가 나게 되는데 환율이 요렇게 변하고 하는 식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이 생기게 된다면 이익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던가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던가 하는 요런 변동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기 위험 노출을 감소시키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선도 계약을 맺어서 아예 미래 환율을 지금 미리 그냥 픽스 시켜 놓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환율 위험에서 장기 위험 노출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의 변화라던가 뭐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같은 것이 장기 위험 노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동남아나 중국에 진출을 했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라의 인건비도 오르는 그런 것도 이제 경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예상치 못했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장기 위험 노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기 위험에 해칭하는 것은 단기 위험을 해칭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아무래도 선도 시장이 뭐 이렇게 몇 년짜리 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3개월, 6개월, 아니면 뭐 길어야 1년 정도? 뭐 그렇게밖에 선도 시장이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위험을 해칭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측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장기 위험을 해칭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예 공장을 그 나라로 옮겨서 그 나라에서 조달을 하고 그 나라에서 자동차를 팔고 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었고요. 대출을 받을 때에도 그 나라에서 그냥 자회사가 그 나라에서 그 나라 통화로 대출을 받고 그 나라에서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장기 위험에 대한 해칭을 일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이제 전환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본사가 미국 기업이라면 자회사에 있는 것을 연말에 다 끌어와서 본사 통화인 미국 US 달러로 다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을 할 때 환율이 확확 바뀌면 그 환율이 바뀜에 따라서 기업이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살펴보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국 통화를 GL이라는 통화를 쓰는 어떤 작은 나라에 자회사를 1년 전에 세웠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연초의 환율은 1 US 달러랑 달러 대 2GL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재무상태표는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사의 통화인 미국 US 달러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한 해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갑자기 그 나라 화폐 가치가 확 떨어져서 1달러가 4GL가 같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US 달러로 바꿔주면 이렇게 재무상태표의 숫자가 확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회계상 125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번째, 자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모회사 재무상태표에 합칠 때 환율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와 같은
전환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율 위험을 관리를 하는 방법을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부서 단위로 어, 이렇게 환율 위험을 감소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전체 여러 부서를 합친 회사 전체적인 순 포지션, 넷 포지션을 줄이는 방향에서 환율 위험을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각 나라의 어떤 급격한 정치적 변화에 의해서 환율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바로 뭐 이제 북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갑자기 무슨 갈등이 발생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정치적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그 나라와 이제 다른 나라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한 브렉시트가 발생하자 영국 파운드화가 급격하게 하락하기도 했었다. 주가도 하락을 했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치적 위험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진출해 있는 해당 국가 안에서 자본을 조달하면 아무래도 뭐 압류를 당한다든지 갑작스러운 국유화를 당한다든지 하는 거를 좀 회피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예 모기업과의 관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치적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27단원 뒷부분을 복습을 해보았고, 이제 그런데 21단원에서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21.3과 21.4 부분에 나오는 여러 이론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에 나오는 예제와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를 통해서 그 이론들을 제대로 어떤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잘 구분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